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주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소년문화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어요. 참,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아까 오치성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비예산이 많이 더라고요. 참 어제는 그 타부서에서 뭐 예산을 갖다가 막 쪼개가지고 하나를 주면 쪼개가지고 쓰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 많은 예산을 줘야지 드려야지만 우리가 평택시에서 이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은 프로그램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제가 상당히 궁금했던 게 아까도 지적하셨지만은 비예산이네요. 비예산. 이게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 플랫폼이 아니고 그 팜플렛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 뭐 학교 앞에서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비예산으로 그게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비예산이 아니고 무예산 같아요. 예산이 없어요 거의. 물론 이제 쓸 때는 쓰시겠지만은 이게 과연 예산이 없이도 가능한 거. 제가 지금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한 페이지만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저기 맨 앞에 몇 쪽에도 나오는데 청소년 참여기구 교류 활동에도 비예산. 여기에 이제 우수 타시군 청소년 참여기구 교류를 통한 우수 사례 공유 및 참여 역량 강화에도 비예산. 또 청소년 참여형 디지털 홍보 콘텐츠 운영에도 뭐 여기 보면은 청소년 현황 카드 뉴스 등 콘텐츠를 갖다가 제작하는데도 비예산. 이 비예산에 대해서 누가 좀 어느 분이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재단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그 경영관리실에서 내놓은 내용들이 주인 것 같고요. 저희 청소년문화센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문화센터 비예산 사업은 2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평택형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기관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기관의 세종 리더십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반카나 아니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3회기 정도, 2회기 정도 뭐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말로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요. 저희가 돈을 안 써도 되는 사업들인데 좋은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학생들을 좀 연결해서 사업 예산이 이미 있는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사업들을 저희 청소년문화센터는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실은 아마 우리 시장님이 좀 보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거는 제가 알기에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 통해서 이제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하게 되면 온라인상으로 이거를 배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없이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캠페인성 활동들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노동을 하는데 임금은 안 준다는 그 열정페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열정페이라기보다는요. 요즘에는 플랫폼들이 워낙 또 괜찮은 플랫폼들이 있어서 그 플랫폼들을 이용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의 배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비예산으로 하면서도 이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산 챙겨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굳이 예산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으로 학생들한테 뿌리면은 그만큼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겠죠? 예산이 그럼 있으면은 더 예. 이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한 가지 예시로 서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용마 로지스라는 네? 용마 로지스라는 회사가 예예예 있는데 예. 거기가 물류고등학교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그런 팀들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그걸 이제 위탁을 해서 그 기부금을 이제 준 거를 저희가 받아서 그 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저 용마로리스 물류 창고나 물류 시스템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2회에 걸쳐서 운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받지 않고 그 시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좀 그 기부금 같은 형태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래요. 그런 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봤던 게 이제 비예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좀 저기 42페이지를 보면은 뭐 방과후라는 표현은 참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방과후, 학교박, 가정박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뭐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이게 평택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 예산이 이건 좀 많네요. 5억 4,500만 원인데 이 다른 거 보면 비예산보다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뜻밖의 예산인데 이 밑에 보면은 이게 두루뭉실하게 설명되신 어떠한 그냥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금 위기 및 가정 밖 남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용의동에 있는 뭐 빌딩의 전용 면적 193제곱 58평인데요. 여기서 10명이 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명이요? 58평에서? 이제 이거는 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쉽게 표현하면 참 딱한 아이들이라 할까요? 가정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나온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가정박이라는 예, 표현을 가정박이라는 하는 거죠. 표현을 쓰고 학교에 나오는데 학교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10명이 정원인데 현재 5명인가요? 예? 현재 4명이 현재 있고 얘네들을 모든 걸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 5층짜리 빌라에 3층 빌라를 전체를 임대해서 우리가 보면 한 35평 정도 아파트 되는 그런 크기를 3개를 임대해서 하나 사무실, 하나는 애들 숙소, 하나는 애들이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이렇게 시설 운영하는 들어가는 돈이 5억 4,500인데 국도비가 되겠고요. 아침, 점심, 저녁부터 애들 생활비 모든 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 수요에는 저희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정원은 10명이고요. 현재 종사자는 8명 정원으로 해갖고 저희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도성 의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잠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자 청소년 쉼터가 개소됐는데 그 여자 청소년 쉼터가 지금 운영 중이죠. 예, 흥사대에서 운영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은 네.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자 청소년 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시에서요. 네. 예, 근데 남자 청소년 쉼터를 청소년 재단에 직접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뭐니? 이 부분은 제가 재단 대표이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의 청소년 재단은 평택시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탁하는 시설은 저는 평택시 재단으로 오는 게 우선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 쉼터가 운영된 지가 한 20여 년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민간 단체 위탁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이상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달 금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는데
저 입장도 그런 생각이고 평택시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시설은 공공기관인 재단으로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저희 재단으로 왔다. 지금 여쭤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 운영 방향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단한테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는 장점과 민간 의탁을 맡겼을 때하고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 장점과 차이는 제가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다만 재단으로 왔을 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공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이사님 그 생각은 대표이사님의 생각이시니까 저희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복지재단은 시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려고 노력이 있었어요. 이때는 왜 민간 위탁을 하냐라는 부딪힘이 있었었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 분야는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공공위탁으로 우리가 지켜냈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대표이사님의 개인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석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5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5월 15일부터 이제 개소해가지고 지금 7월이니까 한 2달 정도 지났네요. 2달. 그럼 12월까지 총 5억 4,500만 원으로 운영한다는데 이 운영의 좀 세부 내역을 누구한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 사업비가 2억 6,600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 주식비, 주부식비, 그리고 피복비, 생활비, 그리고 문화체험 활동비, 그리고 개인 상담 및 저희 고위기 청소년들 저희 사례 관리도 있고요.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아이들 용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매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갖고 매주 용돈도 지급하고 아이들 학교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거기도 다 지원을 하고 그런 예산으로 다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는 안전한 보호 지원 센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운영비가 5억 4,500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에? 9개월입니다. 9개월이요? 여기는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 달까지. 이거는 하반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요거는 하반기에 대한 사업 기간이 된 거기 때문에 하반기 그러니까 5월 달에 개관을 했으면은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 동안에 들어갈 돈이 들어갈 돈이 이거는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이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표현이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1년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가 업무 보고는 이제 하반기라 7월부터 12월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개설은 맞습니다. 5월 달에 개설을 했는데 1년 예산을 갖다가 이 5억 4천이라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저 계산기가 밑에 있습니다. 6개월 운영을 하는데 5억 4,500인데 10명으로 짜서 쓰기에 1인당 5,45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가지고 5명이라고 쳐도 네 명. 그럼 1억 남는 돈은 이제 반납도 당연히 하겠죠. 예. 인건비고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의원님.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러면 정산이 그 되는 케어 받는 친구들 말고 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이고 명절이고 저희 노동절이고 저희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명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다른 데와 달리 단 10분도 자리를 빌 수 없는 시설입니다. 24시간 내내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친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가정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나온 애들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안쓰러운 아이들인데. 잠깐만요. 예.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지 폭력적인 아이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폭력을 근데- 당한 아이들이죠. 24시간을 케어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 뭐 어디 화장실 갈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 아닐 그건 테고. 아니고요. 예. 화장실 그러니까 실내잖아요. 밖에 나가는 거 모든 거를 체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호가 아니고 감호 아닌가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직원한테 신고 안 하고 나가면 무단 외출이 되겠고요. 뭐 내부에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갔다가 몇 시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안 들어왔으면 저희들은 반드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매뉴얼이. 아니 예, 매뉴얼은 최근에- 알겠는데요. 예, 최근에 저기 아이가 외출했는데 안 들어갔고 실종 신고한 거가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연령대가 그럼 한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예. 9살부터 24살까지. 9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해 안 가는 저희가 부분이 청소년 나이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저도 몇 달 겪어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폭력을 당해서 나온 애들이라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끝나고 그 이제 사례 몇 달 운영해 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회의 마치고 네. 아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너무 다른 데는 지금 비예산 뭐 제가 말씀드린 무예산 이렇게 가는데 물론 이 친구들을 케어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또 비용이 들겠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건 월급도 아니면 용돈을 또 용돈도 조금씩 주고 핸드폰 있죠. 요금도 뭐 지원해주고 애들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한 방에서 5명이 지금 방이 3개가 있는데 한 방에는 2인, 한 방에 3인, 한 방에 4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크면은 4명 들어가. 근데 현재는 지금 4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4인이 그럼 한 방에서 기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 각 방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면은 저희 2인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적응이 되면 4인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각자 지금 4인이 방이 3개라 그랬도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2개 정도. 예. 3명이 애들이 쓰는 방이고 사무실은 별도로 있고 예. 애들이 이것저것 배우는 생활시설은 다른 게 있고 우리가 사는 집 같은 것이 3개가 있다 한 층에 그 전체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빌라 한 층을. 그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끝나고. 근데 지금 4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4명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게 몇 차례가 있고 현재 4명이 시설에 있다고. 들어와서 케어를 받는 친구들은 계속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15명이 들어갔고 현재는 저 11명이 퇴소를 한 상태입니다. 가정복귀 그러면은 들어오는 친구들은 폭력을 당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가출해서 안 들어오는 애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 들어올 때까지 폭력을 당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폭력을 안 당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일단 부모님과 애들이 원하면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애들이 폭력을 당해서 갈 데가 없으면 파출소로 가거든요. 지구대라고 하나요? 거기서 인계가 옵니다. 이쪽으로. 전국에서 누구든 옵니다. 이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에 입소를 하죠. 평택. 입소 기준이 참 애매해서 그래요. 뭐 교통이나 경찰분이 이러이러한 애 가서 그래서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오늘 재워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와서 저도 들을 때마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저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회의 끝나고 말씀드려야 될 얘기인데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정말 딱한 애들도 있고. 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들을 말씀이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도 들을 말씀이 많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니 뭐 노고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예. 이해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단기 청소년 쉼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 회기 끝나고 기회 되면 뭐 방문해서 운영 실태나
현장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고 끝나고 또 대표이사님이 알겠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정원 현황을 보니까 그 결혼이 많지가 않네요. 2명밖에 안 돼요. 예. 그 인력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나 봅니다. 짧게 좀 2년 전만 해도 결혼이 10명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보수 체계가 낮다 보니까 결혼이 많았는데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보수 체계가 정상으로 와서 정원과 현원이 같았는데 최근에 입사한 친구 중에 2명이 더 좋은 직장이 있다고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 전에 그 청소년 관계자분들이 꾸준히 말씀하셔서 그 청소년 시설 보수 체계 개선 용역을 했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좀 그 보수 체계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직하지 않으시고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직원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소문난 맛집인가요? 네. 평택 청소년 재단의 보수 체계가 안정적으로 돼 있다. 예, 소문이 나 있다. 네, 그리고 무봉산 수련원이 그래도 자체적으로 수익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은 전부 다 보조 사업으로만 진행하게 되나요? 수련원은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수입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문화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봉산 청소년의 수입이라고 한다면 이제 청소년들 수련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거둬들인다고 표현하나요? 그 사용료 수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시장교육장, 경찰서장하고 같이 모여서 청소년 종합 중독 예방 회의를 했는데 조금 뭐 좀 현실적인 얘기, 좀 중요한 얘기 많이 오고 갔다고 했는데 가장 크게 논의된 게 어떤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공공기관장 업무보고를 할 때 이거를 보고 드렸더니 당시 시장님께서 상당히 위험하다. 경찰서와 교육청과에 한번 이런 거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큰 틀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셨고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은 이제 큰 틀에서만 방향을 정해주셨고 실무적으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하면서 점심시간과 등교 시간에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속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논의가 좀 됐습니까? 아무래도 그 디지털 성범죄, 마약은 가장 위험한 것이 한 번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도박 같은 것은 처음에 취미로 했다가 빨려 들어가는 뭐 이런 거 디지털 성범죄 뭐 이런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정서위기 청소년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가 여태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의문이고요. 그 은둔과 고립이 시작되는 시점이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청소년기에 했었던 반복된 습관이 이제 성인으로까지 이어져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은둔과 고립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네. 어떻게 실태 조사를 추진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기 이제 보건소도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할 것을 그때 세부 계획을 좀 세워서 수립하겠다고 하는 걸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그 수립할 당시에 의원님들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확보 필요 뭐 이런 얘기는 안 죄송합니다. 하시는 게 예, 맞을 예, 것 같고 예. 예산이 얼마가 들면 네.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이제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저것 예. 예. 예, 그리고 필요하겠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거는 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문화의 집 관련해서 세 분 오셨는데 한마디 다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북부하고 팽성하고 서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는 사업들이 프로그램별로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 그 청소년 자치 조직과 관련된 활동, 뭐 체육과 관련된 활동, 뭐 여러 가지가 좀 진로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비슷한데 이게 그 문화의 집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은 없는 거예요? 일단 서정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자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또 그런 게 있어도 그 각각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우리는 이렇다, 우리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정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문화의 집 자체가 받는 예산 자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화나 건전 육성 같은 진로 활동이나 뭐 특화 사업 같은 건 틀린데 저희 서정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학교 연계 사업으로 이 부분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비예산 얘기하셨는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직접 학교로 나가서 청소년 활동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예산을 드는데 어차피 저희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 지도사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특색을 갖고 일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나 3D 프린터 관련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학교 예산에 대한 재료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게끔 하면서 청소년 지도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돈은 그 비예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문화의 집마다 특징이 다 달라서 각자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 문화의 집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학교로 출강을 해서 이제 그 수업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현재 6월까지는 1,900명 정도 저희가 학교 예산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서 숲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팽성. 네, 팽성은 사업 선정의 그 자율성은 있고요.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고요. 체육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이란다.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의 프로그램 외에도 외부의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부는 좀 어떻습니까? 예, 북부도 마찬가지로 사업 선정의 자율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 수립할 때 청소년 지도사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계획서를 같이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으면 그거를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될 경우에는 차년도에 가능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족한 예산들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의 프로그램만 좀 생각했었는데 이제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외부에서도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예. 활동하는 거에 한 거의 70%가 외부 활동이에요. 문화의 집 공간이 좁고 그래서요. 외부 활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는 이제 제가 2023년도부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남자 단기 쉼터가 설치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학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저희가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 민간 위탁을 주로 했었었는데 이제 공공 위탁으로 그 수탁을 받으셨을 때 이제 그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민간에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또 여자 단기 쉼터에 여자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문제 행동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재단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공공에서 맞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맡기 어려워서 공공으로 온 것이냐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민간에서 맡기 어려워서 공공으로 온 것이다의 답변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조직이 지금 90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런 조직에서 맡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 생각에는 시와도 같을 것이다. 이래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제 없이? 예. 그 저희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아이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6월 말까지는 현재 60%가 평택시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뭐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들어온 친구도 있고 타 지역에 한 40% 정도, 40-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신장 이동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이것도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다가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오다가 이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공공으로 위탁이 됐잖아요. 공공으로 위탁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저 신장이동 공부방은 저희가 그 금년 4월 1일부터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요. 기존에는 그 신장이동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인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는 의견을 평택시에 전달하셨고 그래서 평택시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러면 청소년 재단에서 신장이동 공부방을 운영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통보해달라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신장동 지역 이동 쪽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자체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좀 제외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대표이사도 동일한 의견이었고 그쪽에도 뭐 사족문화의 집이 근방에 있긴 하지만 거리가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동 공부방이 현재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단순히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쉬고 그다음에 공부 학습 지원 받고 이런 좀 간단한 용도로밖에 활용이 안 됐었는데 저희들은 좀 하반기에는 문화의 집처럼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국제대학교와 연계해서 학습 멘토링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별된 학생들한테 좀 1대1 멘토링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 공부방도 좀 청소년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하고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좀 공부방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할 때 또 그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에서 운영해서 잘 되셨던 것처럼 저희도 좋은 거 계속 잘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으로 위탁했을 때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민간에서 했을 때 하루에 운영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사의 인건비가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그 운영하는 강사가 그 외의 프로그램까지 혼자 돌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제 공공에서 하게 되면 뭐 정해진 4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이제 저희가 개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향후에 계속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신장동 공부방은 서정에서 같이 관장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네. 지금 저희 원래 경영기획실에서 이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리가 그래도 서정문화의 집이 지원하기가 좀 원활하다는 판단하에 행정 지원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 지원만 서정문화의 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장동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인력 지원이 더 된 건가요? 지금 이 신장이동 공부방엔 그 저희가 4시간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한 명이 지금 그쪽 상주에서 근데 근무를 하고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겠다라는 예, 저희가 양상인가요? 일단 그 서정문집이라든지 근방에 있는 청소년 시설에서 학교 이런 데서 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학생 멘토링 지원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좀 스케줄 조정을 해서 좀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 시간을 기존 문화의 집이나 문화센터처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좀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 아니, 중입니다. 서정문집에서 이 업무가 좀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채용된 그 근로자를 통해서 이제 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정립을 해서 서영문화의 집의 부담도 좀 덜어주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마다 2년 동안 다시 돌아왔는데요. 2년 만에 다시 교육행정이 돌아왔는데 많이 정리된 부분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비세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보완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임금 체계는 좀 정리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그 대표이사님 필두로 해서 조금 더 소통 강화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 받을 건 예산 받고 지원할 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더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지라시려님이 안 계심으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분간 저 시계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